여러분들의 미래를 제가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요 한 10분, 20분 보시면은 향후 10년에서 20년을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요즘 많이 한 얘기긴 한데 그거는 너무 결과만 얘기했으니까 미래를 좀 얘기 드리면은, 자, 일단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요런 뉴스가 많이 떠요. 크래프톤, 배그죠, 배그. 크래프톤 배그 만든 회사가 개발자 연봉을 2천만원 2천만원 일괄 인상했다. 비개발자는 1,500만원, 연봉 2천만원 일괄. 전원이죠, 전원. 지금 뭐 쩐의 전쟁이 펼쳐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넥슨은 800, 넷마블은 800, 게임빌 컴투스는 800. 이걸 보던, 이거 지금 IT 개발자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전 직원에 일단 자사주 쏘고요. 네이버는 스톡옵션 1,900만원씩 얼마 전에 실현도 가능했죠. 스톡옵션 다 주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개발자는 아니지만 주식을 주겠다. 한마디로 전 산업계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사실 약간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은 개발자에서 그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조금 더 있으면은 비교적 취업도 쉽고, 요즘에는 임금이 좀 올라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물론 지금은 자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업자가 너무 많죠.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만약에 문이 오픈되면은 순식간에 좀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자,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우리의 미래인 나라가 옆에 있기 때문이죠. 자, 요게 2, 3년 전의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 직전의 일본은 여러분도 아시죠? 구인난이에요. 얼마나 구인난이냐? 사람을 얼마나 구하고 있냐? 일본의 최전성기가 70년대와 80년대였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할 때, 정말 뭐 사람을 뽑으면 해외여행 보내주고 뭐 그랬다고 했던 일본의 80년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일본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사람이 더 모자라. 야야, 이미 일본이 가장 잘 나갈 때보다 지금이 사람이 더 모자라. 지금 구인난 수준을 넘어섰어요. 왜? 너무 당연하겠지만 유효 구직자 수가 요겁니다. 요거 쭉 떨어지고 있거든. 구직을 하는 사람 자체가 줄고 있어요. 이게 일본의 최근 10년의 모습인데, 10년 전부터 줄었죠. 지금 뭐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유는 간단하죠. 생산 가능 인구가 00년, 그래도 여기는 비슷하죠.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한 게 요때 한 05년? 각도가 가팔라진 게 한 10년이거든요. 여기서 요 각도로 줄면서 정확히 10년 뒤에 이런 현상이 펼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 평이 나오냐? 레포트죠. 인력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단카이 세대라고 하죠. 단칸 세대. 할아버지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인력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15년 전에 어떤 얘기 했었냐? 우리는 요즘 뉴스만 들으니까 그렇지, 00년대 초반에서 05년대까지는 일본이 빙하기 세대라 그랬어요. 취업난이 너무 심해서. 극심한 취업난. 버블 경제 붕괴되고 GDP 내려가고 집값 떨어지고 뭐 저물가에, 그래서 뭐 히키코모리 집에 박혀있다는 둥, 얘야 제발 나가서 일이나 해라, 애니메이션이나 보지 말고, 뭐 이렇게 일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막 뭐라 그랬을 때가 이때예요. 일본에 박혀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외톨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떠올렸다가 2000년에서 2005년 초반인데, 그건 이미 옛날이야. 정확히 10년 뒤에는 역사가 바뀌고 있어요. 한마디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노동 부족 현상을 불러왔는데, 가파르게 감소하는 게 지금 감소한다고 지금 영향 미치지 않죠. 지금 가파르게 감소하면은 10년 뒤 영향을 미쳐요. 감소하기 시작한 뒤 20년 뒤, 가파르게 감소한 뒤 10년 뒤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은 지금 그 웨이브가, 저 멀리서 친 파도가 왔죠. 해안가에 와서 파도를 찰싹 막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아, 이로써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맨날 했던 얘기, 그래프이 지겹죠. 최근 5년 가파르게 하락한 대한민국 출산, 너무 지겨워서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최근 11년, 10년이죠. 10년간 연간 출생아 수, 이것도 지겹긴 한데 40만이 27만 됐어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야,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들의 그 끝은 어디인가? 포텐셜의 끝은 어디? 최근 5년 한 40% 줄었습니다. 출생아 숫자에 40만 하던 게 27만으로 줄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죠. 그쵸? 왜냐? 파도는 저 멀리서 쳤으니까. 쓰나미는 아직 안 왔죠. 해안가로 아직 안 왔어요. 일본은 해안가에 왔지. 지금 두들겨 맞고 있잖아. 지금 방파제 때문에 달리거든. 극복할 수 없다 이런 표현하지. 우리는 아직 안 맞았어요. 저기 멀리서 야, 저기 지진 났다 얘들아, 뭐 지진 났대더라 뭐 이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그 지진파가 어떻게 오냐 봅시다. 우리가 근처에 오는 지진파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두 번 있습니다. 여기 한번 00년에서 05년에 20만 명이 없어졌어요. 출생이. 그리고 사실은 옆으로 좀 기었어요. 한 10년 정도.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또 16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사라졌는데, 그거를 차트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1차 쇼크가 있었고 2차 쇼크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2차 쇼크는 멀었어. 적어도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서 지진 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직 멀었고, 이거 뭐 얘들이 뭐 언제 뭐 사랑굿이라고 써. 20년 남았죠. 20년 얘들 올라오려면. 하지만 문제는 이건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1차 쇼크에 그때 당시에 멀었다고 생각한 그 파도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왜냐?
얘네들이 20살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이미 줄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일본도 한 10년, 20년 걸렸죠. 저 파도가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저 얘기하면 돼.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그냥 빙하기도 아니라 초빙하기입니다. 일본보다 심해요. 일본 빙하기 시대보다 구인이 더 어렵다. 한마디로 취업이 더 어렵다는 건데 일본도 00년에서 05년까지는 무지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인력 부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결정돼 있으면 대비하면 되지 않겠냐. 대비가 왜 안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1차 쇼크가 00년에서 05년에 발생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저 멀리서 파도가 쳤은 게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2010년대 반려동물 열풍으로 나왔죠. 애가 없으니까 강아지 우리 개는 뭐 착하다는 둥 물지 않는다는 둥 이러면서 반려동물 열풍으로 처음에 보이기 시작하더니 2012년을 기점으로는 얘네가 아이가 점점 없으니까 소비 성향 하락이 드러난다. 구조적으로 변화가 온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느낌이 안 오죠. 걔네들이 초등학교 됐을 때 아까 보여드린 요 1차 쇼크 얘네들이 줄었을 때 초등학교가 된 게 언제냐? 2010년대 초반 11년, 12년, 13년 뭐 이럴 때 걔들이 드디어 10살이 됐잖아요. 그 10살이 됐을 때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던 그림이 이거예요. 6학년과 1학년. 이게 그전까지는 없던 풍경이었어요. 그때 그 쇼크가 드러난 게 이거죠. 2010년대엔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 뒤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드디어 2020년, 2021년이 됐어요. 얘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이 왔어. 지금. 올해 엄청나게 뉴스를 달구는 게 올해 최악의 위기를 맞은 지방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지방 국립대도 미달이다. 물론 한 1, 2년 전부터 이런 기사가 났긴 했는데 올해 굉장히 심하죠. 작년하고 올해. 왜? 왔거든 드디어 파도가. 해안가에 드디어 20살 해안가에 이렇게 밀려오고 있어요. 어머머 먼저 알았는데 쟤네가 언제 여기로 왔냐. 왔죠. 알던 미래지. 20년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 20년 전에 결정이 돼 있어도 대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이미 대학에 도달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흔들한다. 부산권 대학 정원 미달 4,600명. 부산대마저 미달, 지방대 뭐 최악의 위기, 지방만 그러냐? 서울 수도권 올해 신입생 미달 사태. 전문대 60% 이상이 정원을 못 채운다. 한마디로 4년제 162곳이 죽기 살기 사람을 찾고 있다. 온 거죠. 온 거예요. 옛날에는 그 멀리서 지진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많이 보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이는 유머 사이트에 보이는 짤을 하나 보여드리면 수능 없이 뽑아드려요. 대학교 광고입니다. 이게 2021년 추가 모집 수능 없이 대학 입학 그냥 들어오라는 거죠. 플리즈 제발. 무슨 수능이야. 수능에 오시면 감사한 거지. 오면은 장학금 바로 싸주고요. 학과 골라 35개 학과 중 고르면 되고 희망학과 고르면 갑니다. 100% 보장. 요즘에 이게 나오는 거죠. 이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20년 전에 왔던 게 지금 영향이 미치는 건데 이게 일상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해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은 3년만 버티면 돼요. 맞춰서. 왜냐? 고한 3년 4년 한 4년만 버티면 옆으로 한 10년 기거든요. 옆으로 10년 겨요.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 여기가 지금 어려운 건데 그거 맞춰서 한 3, 4년만 버티면 10년 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뒤에는 진짜 헬이죠. 그 뒤에는 상상하지 못할 충격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물론 그걸 버틴다고 사는 건 아니고 목숨 연장은 해준다는 거죠. 요거 버티면 연장은 해주는데 그 뒤에는 한 번 더 있죠. 이번에 쓰나미가 오기 때문에 게다가 이 쓰나미는 아직 안 끝났어. 이게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가야 그게 끝나는 건데 2차 지진파에는 물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요번만 잘 버티면 한 10년이 갈 수 있다 라는 해답을 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학교 신입생의 그 파도를 맞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이 3년 뒤에 또는 4년 뒤 어디로 갈까? 어디가 문제가 생길까요? 2, 3년, 4년 뒤를 예상을 해보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쵸? 취업은 조금 뒤고 군대에 문제가 생기죠. 걔는 이제 군대 가잖아. 입대하는 남성이 증발이죠. 증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빨리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3년 뒤면은 이거 작살이면 안 되지. 물론 군대를 대학 가서 몇 년도에 갈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3학년에 갈지 4학년에 갈지 20대 중반에 갈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가는 시기에는 남성들이 증발하는 사태. 게다가 만약에 2차 쇼크 20년 뒤에는 13만 명 4만 명 예상되거든요. 지금 필요 병력이 30만 명입니다. 절반이 안 차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알죠. 국방부도 이걸 알기 때문에 군 병사 감소 계획이라는 걸 짜요. 미래의 군 구조. 그걸 보면 어떻게 짰냐? 병이 줄어요. 민간 인력이 조금 늘고 장교 부사관은 안 줄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인데 팀장만 있죠. 회사인데 팀원 3명 뭐 2명 이렇고 팀장님들로 이루어진 이런 핵심 인력 뭐라 그러지? 고성능에 뛰어난 인재로 구성된 그런 군인이 될 수 있죠. 어리버리한 병사 대신에 화끈한 장교님들만 있는 그런 군대가 예정이 돼 있고 물론 2차 쇼크가 오면
답이 없습니다. 저거는 1차 쇼크 얘기고 아까 보여드린 2차 쇼크가 오면은 거기서 다시 10만이 줄어요. 그럼 아마 기존 방식으로는 유지가 안 되겠죠. 장교로만 구성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정해라 그래도 장교로만 구성할 수 없잖아. 야, 우리 다 같이 소위 달고 시작할까? 야, 너도 쏘가리냐? 이러고 하나씩 달고 시작하기 힘들잖아요. 누군가는 그거 좀 뺑기도 돌고, 야, 누구는 연명량 치워야지. 다 같이 이거 달고 시작할 수 없으니까 소위가 닦고 진짜 뭐 대위가 밀고 뭐 그럴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2차 때는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요즘 나올 때 보면 가끔 이런 얘기 나와요. 신문기사에 보면 예비군 재입대 말이 나왔다. 괜찮습니다. 해도 될 것 같아, 다시 생각하니까 해도 될 것 같아. 괜찮아. 뭐 예비군 뭐, 그래, 뭐 예비군 뭐 들어가서 뭐 예비군 하는 분들 뭐 몇 년 뭐 더 있어도. 그래도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민방위 안 나와. 없어. 민방위 없어. 됐습니다. 자, 민방위까지는 살려주시고요. 자, 민방위 살려주시면 됐습니다. 자, 민방위는 살려주시고, 예비군은 뭐, 그래, 뭐, 괜찮습니다. 뭐, 1년, 뭐, 좋아, 1년은 안 되지. 하여튼 뭐, 월급 많이 주고, 뭐, 가는 걸로, 뭐, 예비군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뭐, 민방위는 너무 좀, 이렇게, 민방위 지금 넣으면 죽어. 거기 가서, 연병장을 한번 뛰라 그러면 절반 쓰러진다. 진짜 절반 쓰러져요. 무슨 뭐, 각계 전투 소리 하고 있나, 각계 다 쓰러져, 거기서. 쓰러지기 때문에, 일단, 걷기 시작하면서, 하고 걷는 그런 데기 때문에, 자, 민방위는 살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비군은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게 이게 지금까지의 1차 쇼크웨이브인데 2차 쇼크웨이브가 온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1차입니다. 예견된 미래예요. 2차가 오면 2030년대 초에 걔들이 20년대, 17년, 18년, 19년, 20년 되니까 자, 그러면은 2020년 말이나 2030년대 초에 초등학교 사진을 제가 미리 갖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 인터넷에 분명히 떠돌아다닐 거예요. 야, 이게 분명하다. 이게 6학년이고 이제 아까 전에 이만큼이 6학년이고 1학년이 아니라 얘네가 6학년이고 1학년은 여기 있죠. 확실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00명씩 나도 안 돼.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2020년 말, 2027년에서 2030년 초반까지는 이 사진이 분명히 인터넷 돌아다닐 겁니다. 확실해요.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한 확실하게 오고 지금은 뭐 대학교가 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을 추가 모집을 한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지금부터 그 나이가 얘네가 대학교 될 나이에는 어떻게 나오냐? 안 팔린다. 대학이 안 팔린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미리 예언했어요. 절반 가격에 우리 대학 좀 사주세요. 뭐 이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군인은 어떻게 되냐? 정예로 이루어지던가 그때 당시 기술이 발전했을 테니까 제 예상에 군인은 확실하다. 좋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만 버티면은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 지금 한 20년만 더 버티면은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 구인난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뭐 거의 확실해요. 1억 선지급, 1억 약한가? 면접 수당한 100만원 합격하면은 다른 회사 못 가게 한 달에서 두 달은 미국에 보냈다가 바로 들어오는 요런 게 분명히 펼쳐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늙었을 테니까 할아버지 방송 되겠네. 할아버지 방송 50세 되겠죠. 여러분들 안녕. 등이 안 좋아서 뭐 이런 방송이 분명히 될 텐데 아마 TV에는 뭐 요즘 미스트롯 그런 거 말고 뭐 이런 거 나오겠죠. 형들이 분명히 나이 들으면은 또 이거 할 거 아니야. 안 봐도 뻔하죠. 그 할아버지들이 오 뭐 이러면서 힙합하는 게 분명히 흥행하지 않을까. 분명히 이런 날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유머고 문제는 이미 우리는 1차 쇼크 기간 이후에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할 때 10년 뒤면은 아까 전에 1차 쇼크 했던 지금은 대학에 왔으니까 10년 뒤면은 취업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취업시장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취업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지금 20살이잖아요. 그때 그 쓰나미 쳐서 온 게 20살이거든? 10년 뒤면 30입니다. 27부터 들어오나? 근데 얘들이 취업시장에 뛰어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우리나라가 좀 많이 안 좋아서 고용을 많이 안 하거나 아니면 정말 로봇이나 AI가 대신하면 기술의 발전이 대신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한다면은 10년 뒤에는 취업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냐? 예를 들면 2차 쓰나미가 만약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연금과 사회보장보험은 일단 날아갈 예정이에요. 폭발할 예정입니다. 폭발할 예정. 정해져 있는 미래고 바뀔 순 없다. 연금을 우리한테 못 준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등에 짊어져야 될 짐이 폭발한다는 거죠. 연금은 나와요. 국가가 거의 보장할 테니까. 그동안 보장된 보험은 나오는데 문제는 받는 나는 상관없는데 나는 받죠. 나는 받는데 주는 얘네들은 이제 이러는 거죠. 월급의 60%가 뭐 될 수 있습니다. 연금 뭐 보험료 지금 이렇게 돼서 분명히 정해진 미래죠. 뭐 어떤 세금을 더 내야 될지 인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수급을 개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예상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쓰죠. 국가 부채도 이제 곧 1000조가 될 겁니다. 1000조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대학에 도달해 있는 애들이 10년 뒤에 30 돼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드디어 머리 들어서 위를 보니까 1000조 이상이 위에 있을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뭐 예비군은 가도 민방위는 안 가면 되는 뭐 비슷합니다. 괜찮습니다. 민방위는 안 가면 되니까.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취업이 좀 어렵고 힘든 형들을 이빨 꽉 깨물고 10년만 참으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제가 예언 드리고요. 정말 그때도 더 힘들다. 형 안 왔는데 그러면 20년 더 참으면 확실히 옵니다. 2차 그게 올 때 이빨 꽉 깨물고 합쳐서 30년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좋은 날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책도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오래된 미래. 우리의 미래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됐죠. 우리의 5년, 10년, 15년 뒤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모든 그 변수가 하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 통일이 있어요. 이거 얘기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이건 외부 변수잖아. 원래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에요. 무엇 하다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게 있는 거죠. 모든 조건이 중간에 외부에서 뭐가 날라오거나 그쵸 뭐 갑자기 옆 나라하고 통일이 되거나 뭐 정신 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난민으로 들어오거나 뭐 이러면 완전히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 게 좀 적으니까 통일이라고 치면은 좀 다릅니다. 통일이 되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전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 출산율은 무려 1.9명이거든요. 미쳤는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우리 0.85잖아. 0.7. 우리나라 2배 낮습니다. 북한 인구가 2,500만이거든요. 우리나라 절반이에요. 우리나라가 5천만 좀 넘잖아요. 북한 인구 2,500만인데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2배잖아. 그럼 누가 보더라도 출생아 수는 이렇게 계산해보면 북한이 더 많죠. 인구는 2배지만 출산율이 2배가 넘기 때문에 북한이 더 많이 낳고 있어요. 1대1로 하면 안 되겠는데? 그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겠죠. 물론 이거 통일이 돼서 저 북한이 들어와서 우리가 짊어진 짐을 같이 짓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의 소원은 짐같이 짓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래전에 정해진 미래죠. 이미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앞으로가 좀 달라지면 그 다음이 달라지겠죠.